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끌려서 이런 경우는 뇌졸중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병원에 방문해서 MRI라든지 급한 치료나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다행히 병원에 입원 후에 초기 증상은 잘 대처가 됐다고 하시는데 퇴원 후에도 팔다리가 계속 끌리거나 힘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란 것은 결국 뇌의 어느 한 부분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출혈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뇌에서 우리가 손상되는 제일 많은 곳이 대뇌입니다. 이 대뇌는 우리 인체에서 감각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 또한 기억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조직들을 대뇌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오게 되면 인지 기능 장애도 오고 감각 장애가 올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때문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특히 뇌경색으로 인해서 팔다리의 마비로 인해서 걸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뇌졸중의 가장 특징적인 보행 양상은 편마비라고 합니다. 팔다리 양쪽 중에서 한쪽이 유난히 더 힘이 떨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뇌졸중의 편마비는 특징적으로 팔은 약간 구부러지고 즉 굴곡된 상태를 나타내고요. 다리는 펴져 있는, 즉 뻗정다리처럼 뭔가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이런 편마비 양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은 이런 한쪽 팔다리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힘이 빠지진 않고요. 단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굳어져 있는 양상을 나타나게 돼서 걸음걸이가 동종걸음을 걷거나 보폭이 좁아진 양상 또는 걸을 때 상체가 약간 구부정하게 걸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손의 위축증은 앞의 증상과 다르게 근력이나 뻣뻣하는 이런 증상은 별로 없이 균형을 담당하는 손의 문제로 인해서 걸을 때 휘청휘청 거리거나 뭔가 흔들거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 양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오면 근력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이라고 해서 근육이 뻣뻣해진 양상을 동반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근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에 회복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지 후유증을 최소한 할 수가 있고요. 경직과 같은 경우는 운동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직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적절한 치료를 적절히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께서 발병 6주 정도 지나면 경직이라고 해서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근력 회복에 도움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이때부터 적극적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가면 근력 회복이 현저히 저하되게 됩니다. 때문에 뇌졸중에서 골든타임은 6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6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과거 20년 전만 해도 6개월 지나면 회복이 안 된다고 방치한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2017년도 국제 뇌졸중 저널에서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뇌졸중 만성기라고 해서 근력이나 증상이 서서히 개선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만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6주가 지나게 되면 신경과에서 적극적인 치료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재활과로 전과되어서 관리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6주가 지나게 되면 물리치료적인 방법, 수기적인 도수치료라든지 운동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이런 물리치료 외에도 침치료, 특히 도침이라고 해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뭉퉁하게 생기는 침이라서 뾰족하게 날카롭게 들어가지 않지만 근력이 약해져 있거나 굳어져 있는 곳을 침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경직된 근육도 완화시켜주고 근력 개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방에서 이런 도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초에 한 여성분은 발병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는데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심하셔서 휠체어 타고 내원하셨고 팔은 전혀 들지 못하고 다리는 질질 끌린 상태에서 부축받아야지 간신히 걸어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MRI를 확인해 봤더니 왼쪽 반대쪽 뇌에서 뇌경색이 크게 혈관이 막힌 흔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3개월이 지난 상태라서 병원에서 적극적 치료가 지나서 재활을 받고 있는 중이셨는데 회복 속도가 좀 더뎌서 저희 병원에서 도침 치료를 위주로 주 2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셨더니 3개월 정도 후에는 부축받지 않고 혼자서도 지팡이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저희 논문으로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앞에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분께서는 대부분은 알고 계시지만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끊임없이 운동을 하거나 몸을 좀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뇌졸중 환자분은 좋은 10분 루틴 운동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편마비 환자는 일반적으로 팔다리의 마비 때문에 보조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하신 분은 많으신데, 일단 어깨가 근력이 떨어져서 어깨가 좀 처진 경우는 제가 무조건 어깨에 보조기는 착용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하면 어깨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거나, 우리가 아탈구 됐다고 하는데 어깨가 저하돼서 아탈구 되면 통증도 심해지고 근력 회복도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조기는 반드시 착용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팡이나 워커, 이런 보행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분은 낙상 방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외출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지팡이나 워커를 잡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경직에 대한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주가 지나면 근육이 점점 뻣뻣해지면서 이 뻣뻣해진 힘을 통해서 근력도 회복되게 되는데요. 너무 경직이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됩니다. 때문에 초기에 운동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특히 핫팩이나 적극적 스트레칭을 병행하셔서 경직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 환자분들께서 발병 초기에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적극적 치료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6개월이 지나서 때로는 1년이 지나면 회복 속도가 점차 둔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낫진 않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풍 환자분의 편마비가 방치하는 순간 근력도 더 저하되지만 뻣뻣한 경직도 더 악화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희가 도침이라는 치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났다고 방치하고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 관리해서 더욱 더 건강한 좋은 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덕층이었습니다.